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밖에를 보면은 굉장히 또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저는 따뜻한 가죽 잠배를 이렇게 또 입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밖에를 보니까 비가 내렸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땅바닥이 그냥 막 촉촉하게 이렇게 또 젖어 있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또 춥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오돌오돌 이렇게 또 덜덜덜 이렇게 또 떨면서 이렇게 또 춥지가 않나. 그래가지고 좀 전에 제 딸 체린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또 데다 주고 오는데 따뜻하게 뭐 긴팔 긴바지 뭐 잠바 요거 뭐 가죽 잠바까지 이렇게 또 입고 다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날씨에 좀 이제 유의해 주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비가 어젯밤부터 이렇게 또 내렸나봐요. 어젯밤부터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온도가 좀 오늘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도 좀 이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실 때에도 좀 조심하시면은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비 소식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내일 모레까지 온도는 굉장히 좀 이제 춥습니다. 한 65도 정도, 높아도 65도, 낮은 온도는 50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니까 날씨에 이렇게 또 유의해 주시면서 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렇게 USA 투데이 뉴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있지 않습니까? 더한 관세를 지금 이 위협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4월 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리베레이션 데이다,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또 뭘 해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4월 2일부터 미국이 관세를 뭐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르지 않겠다. 뭐 별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뭐 관세를 좀 더 뭐 약하게 하겠다라든지 뭐 그만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아마도 4월 2일부터 뭐 캐나다, 멕시코, 유럽 뭐 상호 관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아마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거기에 이렇게 또 더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이 될 그 관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더 부과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이제 푸틴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한테 2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란한테도 2차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군뿐만이 아니라 적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에 어마무시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물가 상승을 이렇게 또 맞이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높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관세를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같은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아마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뭐 들어간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용하는 것들도 지금 멈추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 뭐 부흥을 시키겠다, 미국이 뭐 해방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반대 상황이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비싸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이제 비싼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물가를 이렇게 또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군뿐만이 아니라 뭐 적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또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너 죽고 나 죽자이거든요. 미국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 국가들이 지금 힘들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도 이 물건을 이렇게 또 팔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뭐 테크 기업들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뭐 서비스, 뭐 아이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또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도 이렇게 힘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보면은 더 힘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미움틀이 바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 서비스 같은 것들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또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 돈도 더 없어지게 지금 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들 때문에 미국이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좀 암흑의 길로 지금 이렇게 또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들한테 지금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의 지금 관세를 거의 모든 국가들한테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뭐 유럽 국가들이나 뭐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이 이 관세 부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다시 생각 좀 이렇게 또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우리 협력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나라들로부터 좀 많은 차별을 이렇게 또 받았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또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빼앗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이다. 너네들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뭐 공장 같은 거 지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뭐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적국들한테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나라들한테 2차적인 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렇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두 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이 4월 2일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시행이 이렇게 또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좀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심하게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다 죽는다. 다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셋오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 역대 최고치에 비해 가지고 또 10%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조정 국면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거의 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지난해 12월 달 최고점에 이렇게 또 비해 가지고 16%가 지금 폭락을 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조만간 이게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20% 이상 최고점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정 국면이 아니라 배열 마켓이죠. 배열 마켓으로 조만간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관세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런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해외로 이렇게 또 팔거든요. 파는데 뭐 서비스나 뭐 고부가 같이 뭐 반도체 같은 것들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팔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기술 기업들이 좀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엔비디아는 5% 넘게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52주 1년 안에 뭐 최고가 대비 31%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역시 2.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는 6%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산이 아닌 모든 이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복스웨건, 뭐 BMW, 뭐 벤츠, 뭐 모든 일본 차들,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든 일본 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자동차 산업인데 지금 이 미국에 어마무시가 많은 차들을 이렇게 또 수출을 해서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이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대한 이제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상호 관세도 이렇게 또 이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관세를 이렇게 또 25%나 이렇게 또 매기게 된다고 하면은 해외 자동차들 어떻게 하느냐고,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자동차 이제 가격 상승들에 대해 가지고 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만의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뭐 수많은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뭐 캐나다, 뭐 멕시코에서도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이제 많은 관세, 뭐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기술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 CNBC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요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 1분기에는 2.3%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올해는 0.3%의 경제 성장률만 이렇게 또 이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물가 상승률이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3.5%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뭐 2%대이지 않습니까? 2점 몇 %인데 이게 올라간다는 그런 소리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3.5%, 이 연준에서 이렇게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2%대로 막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월가에 있는 수많은 이 전문가들,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커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 같은 것들도 이제 하지도 않고 많은 돈들이 아마 이제 프리즈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특히 일본,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 중에 이렇게 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 이상 폭락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식시장도 지금 조정 국면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한국도 지금 코스피가 3% 이상의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매도가 다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활성을 이렇게 또 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 홍콩 증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이렇게 또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 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스멀스멀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 가능성을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35%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2025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한 20% 정도 확률로 이제 올 것으로 이렇게 또 이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20%에서 지금 35%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아마도 올해 3차례 정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가 글로벌 경제와 그리고 이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이렇게 또 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GDP는 올해 2%대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했었는데 2%가 아니라 아마도 1.5%로 이 GDP 성장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들어 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15% 이상으로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연준에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이 금리 인하를 뭐 7월달, 9월달, 11월달에 아마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못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미국의 경제보다 유럽의 경제가 더욱 더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좀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먼저 여러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동맹국들을 먼저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먼저 큰 타격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로존이 아마도 올해 들어 가지고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4월달, 6월달, 7월달에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너무나 이제 경기 침체 그 가능성이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4월 2일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요동을 이렇게 또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금 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금 가격은 온스당 3,100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 3,128달러를 이렇게 또 찍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4월 1일 때부터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 위협 때문에 지금 이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이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앙은행에서도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도 경기 침체가 이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전자산에다가 중앙은행들이 금들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금 가격이 3,1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1986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금 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 세계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커지게 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이제 푸틴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산에 대한 이 유가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2차적인 관세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매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금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18%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그리고 작년에만 27%가 이렇게 또 올랐다. 거의 뭐 40~50% 정도가 이제 금 가격이 뭐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계속 해가지고 금 가격은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금 가격 이 전망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향후 12개월 안에 금 가격이 4,500달러를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금 가격이 미치도록 이렇게 또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도 금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맞이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이거 위험하거든요. 이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전 세계가 혼동에 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전쟁도 더 커다란 게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커다란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물가가 지금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이 다 소화를 이렇게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전자제품, 금속, 의약품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제품들에 대한 이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이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값싼 물건이 미국의 꿈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미국의 사람들을, 미국의 이제 중산층들, 대중들에게 이제 설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지금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아마 이제 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벌써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2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를 25%더 얹어서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50%의 이제 관세를 이제 맞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중상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제 큰일 났다는 그런 소리지. 돈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모든 이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이 써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을 이렇게 또 해낼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이제 무역의 장벽을 높이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세계 3차 세계대전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뭐 1930년대에 이렇게 또 일어났었던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다 라고 모든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낼 각오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부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감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벌어 들일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상관은 없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은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깎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리뉴어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들이나 뭐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주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솔라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생산을 이렇게 또 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설치량이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그리고 신규 전력의 92%가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소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청정 에너지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런 뭐 재생 에너지의 한 6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5,850억 와트의 재생 에너지가 지금 추가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5%가 지금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전력의 46%가 재생 에너지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작년에만 3,740억 와트의 재생 에너지를 추가를 이렇게 또 했다. 그 중에 75% 정도가 솔라 에너지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8배, 유럽의 5배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이제 산하에 까꾸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같은 거 쓰지 마. 뭐 솔라 에너지, 뭐 풍력 발전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가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뽑아내가지고 이 발전소 돌려. 뭐 가스나 석탄 이렇게 또 써가지고 발전소 돌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꾸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재생에너지, 특히 솔라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전 세계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지금 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의 미국은 옛날에 기술로 지금 되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발전 속도가 미쳤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기름 같은 것들이나 뭐 가스 같은 것들 땅 속에서 뽑아 올려 가지고 이제 더러운 그런 에너지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생 에너지로 깨끗하게 에너지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철저히 이 중국한테 이렇게 또 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진짜로 중국한테 이 1등 자리를 내주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비싼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지금 실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이나 뭐 기름 같은 것들, 뭐 석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싸게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오히려 지구 오염시키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덜 오염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면서 주일 베이비 주일 이렇게 또 외치고 있으면서 가스나 석탄 뭐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또 퍼올려 가지고 더 쓰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이제 앞으로 중국한테 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히 걱정이 듭니다. 심히 걱정이 들고요. 미국은 기술 발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의 기술로 계속 되돌아가고 있어요. We are not going back 이라고 우리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외쳤는데,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 대신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은 지금 까꾸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또 가고 있으면서 기름을 더 퍼 올려서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고, 석탄, 가스 같은 거 더 많이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에너지 가격은 처음에는 쌀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쌀 수가 있는데, 그런데 환경 오염 같은 것들 때문에 앞으로 더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걱정이 심하게 드네요. 그러면서 또 유럽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이 중부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강력한 이제 폭풍이 이렇게 또 들어온다. 오늘 내일 이렇게 또 들어 닥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중서부를 이렇게 또 폭풍이 강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한 40만 가구의 집들에서 정전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2명의 사망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디애나주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풍이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뭐 트랙터가 이렇게 또 넘어지거나 좀 심각한 이런 피해를 이렇게 또 입히게 되면서 이 사망 사례도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이런 뭐 강풍뿐만이 아니라 토네이도도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시건주, 미주리주, 그리고 이제 테네시주에서도 3건의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보고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강풍뿐만이 아니라 뭐 우박 피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0여 건 이상의 강풍 피해가 이렇게 또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50건 이상의 우박 피해 보고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 그리고 이제 알칸사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구공보다 큰 3인치 정도의 우박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 이만한 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폭풍이 지금 이 남쪽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뉴올리언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에 진입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잭슨빌, 플로리다,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런 폭풍의 영향권에 이렇게 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뭐 뉴욕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저녁에 뭐 강풍이나 이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뭐 중동부에 있는 분들은 계시는 분들은 오늘 계속해가지고 이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봄 폭풍이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운전을 하실 때나 이제 밖에 나가실 때는 조심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MBC 뉴스랑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던 와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또 한 번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3선에 도전할 방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농담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누가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헌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정 헌법 22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은 2번 이상 선출이 될 수가 없다라는 수정 헌법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을 이렇게 또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3분의 2의 찬성이 이렇게 또 필요로 하다. 그리고 50개 주에서 최소 38개 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3분의 2까지는 아니다. 반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는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방법이냐면은 제이드 벤스를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로 자신이 되는 거야. 자신이 부통령 후보로 올라가고 대통령 후보로 제이드 벤스가 올라갔다가 제이드 벤스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꾼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12차 수정 헌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도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수정 헌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편법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3번을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독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훼손을 시키고 있다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원들 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화당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개헌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역사상 3번 연임을 한 대통령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4번이나 했는데 4기 임기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951년도에 수정헌법 22차 수정헌법을 이렇게 또 통과를 이렇게 또 하면서 2선 제한으로 이렇게 또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3년임을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논란을 만들어도 이렇게 많이 이 논란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이 트럼프 대통령 요번 이 4년만 하고 좀 이제 그만 물러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여기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위스콘신 주에서 수프림 코트 보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후보를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보수 성향의 후보를 이렇게 또 뽑아라 라고 하면서 $100씩 지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100씩 이렇게 또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또 뭐 2명을 뽑아가지고 $100만 두 명한테 지급을 이렇게 또 해줬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그 체크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체크 뭐 $100만 줬어요. 2명한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돈으로 표를 이렇게 또 사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위스콘신 주에서 이 대법원 선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수 성향의 브래드라고 하는 판사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의 수잔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후보는 계속해가지고 TV 광고, 온라인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계속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광고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돈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브래드 시멜이라고 하는 이 보수 성향의 판사 후보한테 $2,000만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한테 $100씩 이렇게 또 지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100만, $100만, $200만 이렇게 또 지금 주고 있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선거를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돈으로 표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의 법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이래요. 합법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이제 정지를 해달라라고 이 뭐 기소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또 기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이제 합법이라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은 이 억만장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소나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이랑 핵 협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 핵 협정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폭격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너네가 우리 이란을 이렇게 또 폭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멘을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란이 후티 반군을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 후티 반군은 지금 홍해를 이렇게 또 지나다니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후티 반군을 이제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포격을 공습을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항공모함, 뭐 군함, 굉장히 많은 뭐 B2, 뭐 폭격기 이런 것들을 중동 근처에다가 이렇게 또 배치를 해뒀다고 합니다. 배치를 해두면서 실제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도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이 핵 협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 탐탁치 않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에서는 핵 협정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우리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공격에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제2의 이 9/11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푸틴도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선 이 제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불렀다가
좀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대들다 보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좀 이제 협상을 좀 잘 하겠다라고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한테는 좀 친근하게 이렇게 또 다가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 이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협상 같은 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그런 협정 같은 것들만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보니까 뭐 에너지 시설 기반들에 뭐 30일 동안 뭐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원래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 러시아한테서 이제 받아온 게 뭐 하나도 없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너 내 말 이렇게 또 안 듣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난다. pissed off 푸틴한테 막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2차적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관세 공격을 또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뭐 짓거려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히토리움 그 천연 광물들에 대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거 좀 너무한데 라고 하면서 이 히토리움 거래하는 것에서 물러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랑 거래를 지금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화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말도 안 듣고 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교력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 다음에,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벌써 지났고 24시간은 벌써 지났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푸틴 대통령은 전혀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 우쭈쭈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바보 같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스운 모습으로 이렇게 또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러는 와중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이 태그 기업 화웨이에서 2024년도 이 레베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가 왜 이렇게 매출이 급증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핵심 사업인 통신이나 그리고 소비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총 매출이 작년에는 1182억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전년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22%나 이렇게 또 상승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중국 기술 기업들을 이렇게 또 제재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화웨이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애국 소비를 이렇게 또 하자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 중국산 이 핸드폰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강력한 이 판매 덕분에 지금 이 화웨이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웨이에서는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기술을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화웨이에서 계속해가지고 애플이나 뭐 삼성에 이렇게 또 대응을 하는 고급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이제 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이 얼리 아답터들은 이 화웨이 핸드폰들을 그렇게 이렇게 또 많이 사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화웨이는 계속해가지고 매출을 역대 최고
스포츠를 이렇게 또 갱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이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조만간 중국한테 이렇게 또 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심히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또 주도를 해가지고 기술들에다가 어마무시한 이 R&D 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지금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아마도 조만간 이 기술 측면에서 미국을 이렇게 또 따돌리게 되면서 이 미국이 기술 측면에서 중국한테 이제 발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어마무시하게 정부 기금들을 지금 삭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한 인재들이 이제 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프랑스에서는 이 미국에서 잘린 그 인재들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막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지 말고 우리 프랑스로 와서 일해라. 뭐 프랑스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뭐 중국 그런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중국 과학자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이제 쫓겨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게 되면서 뭐 유럽으로 가고 뭐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거꾸로 가지 않을까. 거꾸로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한테 이제 확실히 밀리고 그리고 뭐 유럽한테도 이제 나중에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대한 미래가 심히 걱정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방 교육부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 기금들도 다 깎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뒤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뛰어가고 있는 지금 이 중국한테 이렇게 또 발리게 되면서 중국이 전 세계 1위를 패권 국가의 자리를 이렇게 또 꿰차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심하게 듭니다. 이러는 와중에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로마 근처에 있는 이태리 로마 근처에 있는 테슬라 딜러십에서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17대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또 파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화재 사건은 방화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테슬라 뭐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좀 이제 과격한 그런 사람들은 막 불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태리에서도 이제 로마 근처에서도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테슬라 반대 시위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미국 내에서 미국 전국적인 테슬라 반대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은 테슬라 테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캠페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애틀에서부터 마이애미까지 그러니까 뭐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253개의 도시에서 테슬라 매장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비폭력 시위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팔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팔아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 이제 사지 말아라 라고 이제 보이콧을 이렇게 또 불매 운동을 이렇게 또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LA, 뉴욕, 달라스, 샌루이스, 마이애미 이런 큰 도시들에서 테슬라 매장 앞에서 비폭력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도 제 아들이랑 뉴폴트 비치에 이렇게 또 갔거든요. 뉴폴트 비치 이제 패션 아일랜드 토요일에 이렇게 또 갔는데 거기에 테슬라 매장이 있는데 테슬라 매장 그 앞에서는 아니고 그 패션 아일랜드가 이제 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몰 입구에서 테슬라 사진
하지 말라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비폭력 시위죠. 네. 비폭력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좀 괜히 찔리더라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 대한 시위는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는 이번 1분기에 이 차량 출하량이 감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다.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뭐 반항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이제 브랜드에 대한 악영향을 계속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 이 테슬라 브랜드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테슬라 출하량은 아마도 좀 많이 예상보다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전문가들은 한 37만 대 정도를 이렇게 또 출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35만 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새로운 그 차량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개가 되고 지금 판매가 이렇게 또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된 게 이제는 팔리고 있는데, 이 테슬라 모델 Y 새로운 게 페이스 리프트 된 게 판매가 저조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도 지금 판매가 정체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아마도 출하량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매장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운털이 이렇게 또 박히다 보니까 아마도 테슬라는 이제 날이 가면은 갈수록 인기를 계속 이렇게 또 잃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대체품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벤츠에서도 계속해가지고 개선이 된 그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하고 있고, BMW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전기차 내놓고 있고, 뭐 복스웨건도 그렇고 있고, 뭐 기아, 현대 뭐 계속해가지고 이 테슬라 대체품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매 운동과 곁들어 가지고 지금 경쟁이 계속 이렇게 또 심화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소셜 미디어를 먹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XAI가 X를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를 먹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가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또 먹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면서 X로 이렇게 또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 X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앱으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했거든요.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I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이 XAI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 XAI가 X를 인수를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뭐 자금을 이렇게 또 돌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앱은 바로 이 AI다 라고 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들에서 AI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메타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AI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제 기업들도 이제 AI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지금 AI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지금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는 AI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AI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애플에서도 뭐 애플 인텔리전스를 하고 이렇게 또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뭐 AI 이렇게 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에다가도 지금 이 AI가 이렇게 또 접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서치 엔진 이 구글에서도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넣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AI가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